여기 유아적인 호기심이라고 나오죠. 유아적 호기심이라면 이걸 전부 성적인 이론으로 너무 해석하다 보니까 전부 성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는데 사실은 유아적인 호기심이 밑바닥에 있다는 거죠. 아이가 어른들이 하는 것을 궁금해서 이리저리 쳐다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타지를 갖고 이런 것들인데 아이들이 가지는 성이라는 개념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성적인 개념하고 전혀 다른 것인데 우리는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을 프로이드가 너무 무분별하게 개념을 확장시켜 놓은 것이 많은 혼란을 가져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유아성욕이라는 건 사실은 성욕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센슈얼리티라고 할까요? 어떤 감각 기능들인데 이걸 성인의 성적인 것으로 발달해 간다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어쩌면 조금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에더퍼스 컴플렉스나 어떤 여기 성에 대한 도착 이런 이론들도 환경 이론가들이 보는 것은 이 섹슈얼리티 자체는 어떤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처음 본능적으로 이걸 느끼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은 우리의 자기적 나르시시스틱 서프라이즈가 필요한 아이들이니까 우선 코우식으로 얘기하자면 거대 자기를 인정해주고 미러잉해주는 부모 그리고 이상화된 부모 역할을 해주는 이런 부모 밑에 있게 되면 아이들이 충분한 어펙션이라고 할까요? 사랑을 돌봄을 받는 아이들은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고 공격성도 크게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지금 성적인 욕동이나 공격성 자체가 다른 아이들이 이걸 강하게 경험한 아이들도 있는데 또 크게 경험하지 않고 편안하게 소년 시절도 지나가고 그리고 어른까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마다 전혀 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일관되게 성적인 본능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사람을 설명해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선 우리가 계속해서 프로이드를 공부해 나가면서 그렇지만 이런 현상들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드러나는 그냥 내맞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일반적인 환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프로이드가 봤던 몇 사람 이런 판타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쩌면 이보다는 더 실제 매제를 맞았거나 가족 중에 실제 구타가 있었던 경우에 그로 인해서 받은 심리적인 타격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프로이드가 관찰하고 있는 판타시 이론 속에 이게 정교하게 전개되는 이런 이론에 합당할 만한 환자를 임상에서 만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 프로이드의 이런 글 읽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걸 꿰맞추는 이 논리는 저도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정교한 논리는 내 감탄을 하는데 실제 클리니컬한 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인가 그리고 초심리학을 가지고 너무 제너럴라이즈 일반화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론들도 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프로이드의 이론이 끝이 아니고 이런 프로이드의 러프한 아이디어가 먼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동의를 하거나 안 하거나 엄청난 도전을 줬죠. 프로이드의 글들이 굉장한 챌린지를 줘서 우리를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후학들이 프로이드의 이론을 반대하건 찬성하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는 프로이드하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정신분석을 발달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죠. 프로이드를 가까이서 어떤 같이 공부를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프로이드하고 같이 의견을 하지 않고 융이나 아들러나 또 페렌치 같은 분들은 프로이드가 너무 일방적으로 어떤 지적인 것, 성적인 것에 너무 매달려 있어가지고 정신분석 세계를 너무 좁게 만든다고 컴플레인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 팬섹시즘이라고 할까요? 성 이론, 그러니까 섹슈얼리티 이거 하나를 가지고 사랑을 인간을 다 이해하겠다고 초기에 오랫동안 이분이 애를 쓴 거죠. 그러니까 성에 대한 것을 너무 금기시했던 부분을 정상적인 어떤 성을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건 사실이지만 인간의 심리를 성욕이라는 것 가지고 다 설명하려고 했던 것 자체는 무리라고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심리 속에 있는 어떤 프로이드의 이론은 뭐예요? 사랑의 이론이에요? 성의 이론이에요? 프로이드에게 성은 뭐예요? 프로이드에게서는 사랑이냐 이게 러브라는 게. 그러니까 섹슈얼리티하고 연결을 시켜서 너무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개념들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버린 셈이죠. 우리는 그 타고날 때 전부 성적인 욕동하고 나중에 파괴적인 욕동이라는 나중에 들어온 거고 처음에는 섹슈얼리티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니까 우리가 문화적인 활동이나 예술적인 활동이나 이게 전부 원래 성욕에서 나온 건데 이것을 서블리메이션 승화를 했거나 아니면 억압을 해서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잖아요. 이게 성욕이라는 건 동물적인 거라는 얘기. 이 동물적인 본성을 이걸 잘 억눌러서 좋은 목적으로 써서 승화가 됐다거나 이게 또 컨트롤이 안 되면 이걸 억압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억눌러서 그래 원래 우리는 동물적인 건데 동물적인 본능을 어떻게 순치해서 어떻게 잘 다스려서 우리가 인간 사회를 살도록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내는 일을 우리 마음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어떤 우리 안에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 이런 측면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동물적인 본능적인 것, 이 본능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하는 쪽에서 이론 전개를 하다 보니까 슈퍼이고라는 개념이 들어왔죠. 초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근데 그 처음에 컨셔스를 양심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나중에 프로이드가 스스로 봐도 이게 양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분이 캐런 호라이가 본 부분은 그건 초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뉴라틱 트렌드다. 신경질적 하나의 경향이 바로 초자 현상 자체가 바로 그게 증후라는 얘기죠. 우리가 신경전적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우리가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초자적인 현상들은 그런 점에서 이 본능 이론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본능을 어떻게 통제해서 이 사회 속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인간을 훈육하는 방법. 그러니까 19세기적인 어떤 도덕률. 그리고 사회를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성으로부터 보호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부분으로부터 사회를 어떻게 보호해내느냐 하는 이런 도덕 이론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고 보는 거죠. 오늘 발제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좌절을 줬지만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프로이드가 봤던 아주 좋은 점 하나는 아이들 보통 우리가 멜랑콜리아 논문에서도
어떤 모닝 앤드 멜랑콜리아 논문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또 여기서 같이 나오는 사랑 대상, 여기서는 이제 에더푸스 컴플렉스나 이런 쪽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 이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 이해를 하시겠어요? 동일시라고 하는 게 여기서 동성애적인 경향을 가지는 사람 경우에는 여자아이가 아버지하고 사랑관계를 맺고 싶었는데 근친상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더 가져올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아버지하고 사랑을 계속해서 컨티뉴 할 것인가 하는 쪽에서 본다면, 여기서 구강기적 퇴행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를 아이덴티피케이션, 아버지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보통 집어삼킨다, 인걸프 한다고 하는, 그냥 함입한다, 혹은 인코퍼레이션 한다,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게 구강기적으로 어떤 대상을 먹어치우는 거죠. 그 대상을 자기 것의 일부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대상인데 아버지를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내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내면화시켜서 내적 대상이 되는데, 이 내적 대상을 나하고 동일시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 셀프의 이고의 일부가 되도록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동일시가 되니까 내 성격에 이게 같아지는 거야.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일어나니까. 그럼 내가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아버지의 남성적인 부분을 내가 취하게 된다는 얘기. 결국 그렇게 되면 남성적인 여성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통찰은 굉장히 파워풀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 사랑 대상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질 수 없는 경우에 완전하게 상실하지 않고 계속하는 방법은 이걸 내면화시키는 거죠. 인터널라이즈 시킨다고 하는 게 결국은 이걸 나의 내면의 일부로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시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안나 프로이드가 봤던 개념이 뭐예요? 우리의 방어 중에 굉장히 큰 방어 중 하나가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죠. 공격자와의 동일시죠. 그래서 이 동일시라는 기제가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멜랑콜리아에서, 모닝 앤 멜랑콜리아에서 얘기했던 것도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기가 사랑 대상을 상실하는 경우에, 이 대상을 놓칠 수 없는 경우에 자기 안으로 가지고 인코퍼레이션 내지는 함입해서 자기하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자기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일어난다. 자기가 바로 그래서 구강기에는 러빙이 비잉이라는 얘기예요. 구강기의 방식은 사랑한다는 게 비잉이라는 게 같아지는 거라는 게,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그 대상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 러빙과 비잉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특질을 그대로 내가 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대상을 유아적인 방식으로 집어삼켜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머지 되어버리는 거니까 결국 그 대상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프로이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사랑 대상을 자기가 메인테인을 할 수 있게 됐죠. 자기 안에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과 미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미움을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일부가 돼 있는데,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일어났는데, 이 헤이츄리드를 누군가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 함입된 대상, 자기 안에 들어온 이 대상에게 결국은 이 공격성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공격성이 결국은 나와 동일시된 이 대상은
나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상을 공격하는 게 결국 자기를 공격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프로이드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기의 사랑 대상을 자기 안에 껴안고 있어서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 사실은 그 대상을 엄청나게 또 공격하죠. 그래서 이게 심한 우울로 간다는 그 메커니즘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떠면 동성애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 사랑 대상하고 닮아버렸다는 얘기죠. 같은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친상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결국 그 대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남성은 남성이 되고 여성은 그러니까 아이가 소녀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소녀가 아버지가 되어버린다는 거, 결국 아버지가 된다는 거, 남성성으로 살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성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의 경우에는 또 어머니와 동일시가 일어나 버리면 결국 남성성을 상실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호모섹슈얼리티의 어떤 깊은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점, 그리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원래 이게 본능에서 출발했냐 어쩌냐를 떠나서 이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는 프로이드의 이론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건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